안녕하세요. 현양입니다. 오늘은 제논의 역설에 대해서 제논의 역설이 왜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 그 임플리케이션, 함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논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영어 스펠링을 보면은 이제 GENO라고 쓰니까 한국어 발음 제논하고 좀 다르게 보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어 이름 원래는 제논 마지막에 n이 붙어 있으니까 한국어 발음 제논이 맞는 발음이고요. 라틴어로 바뀌면서 n 발음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라틴어 전통을 이어받아서 제노라고 표기를 하니까 뭐 플라톤도 n자 발음 빠져서 플라토라고 그러고 뭐 크리톤도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는 거를 말렸던 친구 크립토라고 이제 하니까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제노는 실제로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유와 비유라는 이제 개념을 가졌고, 유는 있는 거고 비유는 없다. 근데 유는 이제 존재하는 건데 불갑은 나눌 수 없고 불생불멸 무시무종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보면은 불교 철학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불생불멸, 무시무종. 이게 도교나 불교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와 사실상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파르메니데스의 이 사상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의 제자니까 이제 주로 하는 말들이 이제 불생불멸 무시무종,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이제 이런 궤변 같은 얘기들을 좀 한 걸 볼 수가 있죠. 아킬레우스라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보다 100m 뒤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킬레우스는 당연히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이 제논의 역설에 따르면 따라잡을 수 없다. 속도는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보다 10배 빠르다. 그래서 1초에 10m라고 가정을 하고 거북이는 1초에 1m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100m의 거리를 S는 이제 디스턴스의 약자 표기 방법으로 거리라는 뜻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이 아킬레우스가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이 100m를 가면은 그새 거북이는 1m 가고 또 아킬레우스가 다시 1m 따라가면 거북이는 0.1m 가고 이렇게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 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작아진다 이거죠. 근데 이 작아지지만은 시수 체계에서 어떤 값을 갖기 때문에 무한히 작아질 뿐이지 따라잡을 수 없다. 이 터치 자체를 못한다. 요 손으로 요 거북이 꼬리 부분을 딱 터치하면서 거리가 같아져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이것이 제논의 역설입니다. 이게 뭐 현대 수학의 대수로 보면은 당연히 따라잡죠. 이 S라는 거리가 처음에 100m 떨어져 있었지만 요 1초가 지나면은 10m를 달리니까 10 곱하기 1m만큼 거리가 좁혀졌다는 걸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고, 거북이가 가는 거는 1m씩 가니까 1초에 곱하기 1 해가지고 플러스로 표기를 하면은 초를 갖다가 이제 1초, 2초, 3초 이걸 n이라고 이제 일반항을 만들어 버리면 100 빼기 10-n 플러스 1n 해서 100 빼기 9n이 되니까 n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n은 100을 9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11.11112초 만에 요 거북이를 따라잡는다는 거는 뭐 이게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수학으로도 아마 풀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잡죠. 현실 세계는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상상의 나래 속에서 상상 속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100m 가봤자 얘가 조금 더 가고 이렇게 계속 거리가 좁혀질 뿐이지 이 S가 좁혀질 뿐이지 닿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무한급수 이론 극한 개념이 이제 오면서 이제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S를 이제 임의로 0.99999 이렇게 끊임없이 1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는 이제 하나의 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S에다 10을 곱하면 10S는 요 소수점만 옮기면 되니까 9.9999 이 뒤에 0점 뒤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무한히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10S에서 S를 뺍니다. 밑에서 위쪽을 이렇게 빼기를 하면은 이제 9S가 될 거고요. 이쪽은 소수점 아래는 99999 나가니까 다 빠져서 없어지니까 9 빼기 0만 돼서 9가 돼요. 그럼 S는 1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S를 뭘로 정의했어요? 애초에 0.999 무한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가 S가 0.99999 이런 식으로 계속 가까워질 뿐이다 라고 여기까지 보면은 역설이에요. 이게 이제 제논의 역설인데, 근데 현대 수학에서도 미분 급수를 정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1이다 닿는다 요 손이 무한히 거북이 꼬리에 가까워지는 0.999 이 개념이 아니고 딱 닿는다, 그래서 1이 된다 라는 것이 현대 수학에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뭐 실제로 달리기 하면 당연히 사람이 거북이 따라잡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이제 이런 상상의 세계, 숫자의 세계에서는 이 제논의 역설이 맞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엄밀한 수학적 데피니션에 따른 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실제로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경우고, 그냥 이런 현대 수학을 동원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제논의 역설을 보면은 시간을 무시한 거예요. 이제 이 거리만 계속 이렇게 무한히 좁혀진다 그러는데, 그럼 무한히 굉장히 그 조그만 거리만 달려가는 그 달려가는 시간도 무한히 작잖아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무한히 작습니까? 이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 부분을 제외하고 거리만 따지니까 이런 역설이 생기는데, 이 속도 개념에서는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역시 흐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고려를 한 결과가 현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현대 수학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제논의 역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함의 임플리케이션을 봐야 됩니다. 이제 무한히 작다라는 게 어떤 실수 체계에서 굉장히 작은 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수학자들이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과정이죠. 여기서 보면은 1에 0.99999가 무한히 접근하고 있는 이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이게 정적으로 딱 정의를 해줘야지 숫자 부분을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 있다는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기서 모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도입을 했기 때문에, 과정을 도입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데피니트하게 어떤 숫자를 딱 던져준 게 아니고 과정을 정의해 버리니까. 근데 그 이제 과정이 이제 무한히 이제 작아지는, 이게 1 빼기 0.9999 하면 사실은 0이 안 나와야 되죠. 근데 이 공식대로 하면 1 빼기 0.999, 요 오른쪽을 무한소라고 보면은 그냥 0이 되니까 0이 된다고 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가 됐건 굉장히 작은 수이지만은 작은 거니까 이 무한소는 마치 크기를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크기를 가져야 되죠. 아무리 작지만. 근데 이걸로 보면은 요 정의대로 하면 무한소는 크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갖는다고 하면 이게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점이 바로 이 데피니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이나 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이 있고, 점이 있다고 할 때, 점은 크기가 없다 그러고, 뭐 선은 길이가 없다 그러고, 면도 면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사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해결된 게 아니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수학자들이 정의를 하니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거를 그냥 이렇다 치자, let's say 이라고 해버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해결한 부분과 철학자들이 해결 못한 거를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한소가 존재하느냐 안 하냐. 근데
수학자들대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 크기는 없지만 존재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무한소란 얘기를 도입을 했으니까. 크기는 없지만 존재한다. 이게 물질 세계에 가능합니까? 크기가 없는데 존재한다고요? 유령인가요? 만일에 이 물질 세계에 유령이 있다면, 또는 뭐 사람의 마음, 이거는 크기가 있는 건가요? 물리적 메저링이 가능한가요? 하지만 존재한다면서요, 무한소는. 그러면 마음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디바인 엔티티들, 신적 존재, 귀신들도 다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메저링 못하지만은. 그죠? 이런 추가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이제 인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심령 사진 같은 게 과연 맞느냐? 이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뭐 유령이 찍혔다. 유령이 만일에 이 무한소와 같이 크기는 없고 존재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과연 물질 세계의 어떤 도구에 의해서 사진이 찍히는 게 맞느냐? 그 가짜 사진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철학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